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새벽 4시 8분입니다. 자정부터 있었던 월드컵 결승전은 그야말로 드라마였습니다. 누가 이런 시나리오를 써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미친 경기라고 했습니다. 미친 시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서 이번 결승전이 그 드라마틱한 점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질도 최고였습니다. 아마 이 경기는 오래오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결국 승부차기로 가서 4대2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36년 만에 세 번째로 월드컵 우승국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메시가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므로써 명실공히 역대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3대3으로 연장전이 끝났지만 그 3점 중에서 2골을 메시가 넣었습니다. 프랑스의 3골은 음바페가 넣었습니다. 23살의 음바페, 35살의 메시의 대결은 각 개인 간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지만은 역시 아르헨티나가 정신력에서 프랑스를 눌렀습니다. 아마 지금 아르헨티나는 야단 났을 겁니다. 프랑스도 준우승을 했으니까 뭐 섭섭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지켜봤는데 결국 이겨야 할 팀이 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메시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번쩍 들어 올렸어야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3대3으로 연장전을 끝내고 승부차기로 들어갔는데 맨 첫 킥하러 나와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야 하여 기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 쉽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경기 중반까지 전반전에서 2대0으로 이기고 후반전에서도 한 30여 분 지날 때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메시를 필두로 아르헨티나는 각자의 포지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습니다. 특히 빛난 선수가 앙헬 디마리아였는데 디마리아는 아주 생소한 왼쪽 날개 공격수로 나서가지고 아주 만점짜리 활약을 보였습니다. 전반 23분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메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1대0으로 리드를 하더니 전반 36분에는 디마리아가 역습의 선봉작으로 나서가지고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2대0. 그런데 프랑스는 전반전에는 좀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그 관중의 90%가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이 시끄럽게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지 또 그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가 여러 번 경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홈 경기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킬리안 음바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서도 질질 끌려가다가 후반 한 35분쯤 무한히의 페널티킥 유도로 반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차 넣었습니다. 2대1이 된 거죠. 그리고 1분 뒤에 음바페가 다시 그림과 같은 논스톱 슛을 꽂아가지고 2대2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리오넬 메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리오넬 메시는 연장 후반, 그러니까 연장이 15분 아닙니까? 연장 후반 3분이 지났을 때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3대2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3대2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연장 후반 12분, 음바페가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었습니다. 3대3이 된 거죠. 그런데 음바페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 한 경기에 3골 넣는 걸 해트트릭이라고 그러는데, 해트트릭을 해낸 기록을 남겼는데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제프 허스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전에서 승부가 안 나니까 이제 승부차기로 들어갔습니다. 메시와 음바페는 각각 첫 번째 키크로 나섰습니다. 둘 다 성공시켰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부터입니다. 아르헨티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프랑스의 두 번째 키크의 슛을 막아냈습니다. 이 네덜란드와의 8강전 승부차기에서도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었던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사실은 이번 경기의 최우수 선수인 셈이죠. 아르헨티나의 성공에 이어 프랑스의 세 번째 키커 오를리앙 슈아메니는 또 골문 밖으로 벗어나는 슛을 차면서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네 번째 키커 곤살로 몬티엘이 공을 차 넣으면서 4대2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이겼습니다. 정규 저는 연장전까지 했지만은 3대3이고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하면은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은 두 번입니다. 1978년, 그 다음에 1986년, 그러니까 86년에서 36년 만에 우승한 겁니다.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브라질 5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씩 한 나라가 이탈리아,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씩 우승한 나라가 프랑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였는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3번 우승해가지고 랭킹이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이 결승전을 기다리면서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기든 지든 메시의 전설은 확정된다라고 썼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와 아르헨티나 국민들 사이에서의 불화도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말끔히 가셔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메시를 싫어했던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 격정적인 성격을 가져가지고 메시처럼 과묵하고 예의 바르고 한 사람보다는 게임은 아주 기상천외의 게임을 하고 사생활은 좀 난잡하기도 한 마라도나를 좋아했는데 메시가 이제는 마라도나, 펠레보다도 한 수 위의 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록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는 4관왕에 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4관왕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월드컵 우승,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 올림픽 우승, 그리고
발롱도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 그의 최고의 선수상을 7번이나 받았습니다. 이 네 수상자를 메시가 겸하게 되었습니다. 사관왕이 된 거죠. 사관왕. 그리고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도 메시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메시는 이번 월드컵을 포함해서 통산 월드컵에서 13골을 넣고 8번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해서 이 부분에서도 1등입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음바페 선수입니다. 8골을 넣었습니다. 메시는 그보다 하나가 더 적어가지고 7골을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음바페와 메시는 프랑스의 같은 팀에 있죠. 이런 경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바페와 메시가 격돌하는 그것도 월드컵 결승전을 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승부차기로 결정되는 걸 구경하니까 정말 축구의 위대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이 이 경기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여러 가지 참 정치의 실패로 고생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많고 국토는 넓고 인구는 한 5천만 명 됩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퓰리스트적 정치인이 나오고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다가 보니까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여러 번 국가 부도를 맞았는데 끝까지 축구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 않다가 메시의 도움으로 월드컵 우승 36년 만에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나라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프랑스도 뭐 섭섭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참 잘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그리고 2018년 또 우승, 이번에 준우승,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단히 준비한 팀이 붙어가지고 이번 월드컵 결승전처럼 전망하기가 어려웠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프랑스 대표단 선수는 거의 대부분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저는 백인인 것 같더라고요. 음바페 선수도 아버지가 카멜룬 출신의 축구 선수고 어머니가 알제리아 출신의 또 무슨 운동선수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앞으로 재방송 많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놓친 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